안녕하세요. 철학에너지 잠재적 물질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사 안에서 발견되는 능동적 물질이라는 개념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수동적인 물질관을 넘어 물질 스스로 움직임과 변화의 힘을 지닌다는 주장을 펼쳤던 세 명의 철학자 갓상디, 라이프니츠, 그리고 베르그손의 사상을 함께 살펴보시죠. 고대 스토아 학파에게 물질, 즉 휠레는 순전히 수동적인 원리로 여겨졌습니다. 세네카는 물질을 완전히 활기 없고 수동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물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능동적인 원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물질이 그저 수동적인 존재라면 우리의 신체처럼 능동적인 작용을 하는 존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능동성을 박탈당한 물질은 더 이상 신체라고 할 수 없게 되며 동시에 물질이 모든 다양한 신체들의 공통된 기반이라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어지죠.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갓상디는 물질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능동성을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형상과 작용 능력은 원초적인 물질, 즉 원자로부터 비롯됩니다. 실체적인 형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가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국 물질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갓상디 역시 스토아 학파처럼 정적인 물질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에 해당하는 동적인 로고스를 구분했지만 그의 로고스는 무게라는 물질의 속성 안에서 물질화되어 나타납니다. 즉 형상은 더 이상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본질이 아니라 물질적 원자들의 역동적인 운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죠. 갓상디에게 물질은 모든 물체와 형상이 출현하는 공통의 기반이며 양적인 존재로서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물질은 질서나 형상이 없는 순수한 무규정적인 것이지만 힘의 작용 아래에서 다양한 형상과 질을 갖출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갓상디에게 원자는 그 자체로 능동적이고 유동적인 존재이며 모든 사물을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그에 따르면 운동의 원리는 비물질적인 형상이 아니라 물질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간과 시간 역시도 물질의 운동이라는 가장 우선적인 범주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반면 라이프니츠는 물질을 물리적 원자가 아닌 형이상학적 원자인 모나드의 집합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질량을 가진 연장된 물질과 물체를 동일시했습니다. 물체는 단순한 형이상학적 실체, 즉 모나드와는 구별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물체의 속성으로 연장, 투과 불가능성, 운동성, 관성을 인정했지만 물체를 구성하는 실체들인 모나드가 물체와 동일한 본성을 갖는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나드라는 비연장적인 형이상학적 실체로부터 어떻게 연장된 물체가 구성될 수 있을까요? 라이프니츠는 연장이라는 개념을 불완전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연장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존재의 외연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연장은 복수적인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며 연속적으로 공존하는 다수의 존재가 필요하죠. 따라서 연장은 실체인 모나드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실체가 존재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체, 즉 모나드는 그 자체로 비연장적이지만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연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에게 진정한 통일성의 원리는 물질이 아닌 형상, 즉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없는 물체는 외적인 집합일 뿐 내적인 통일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프니츠의 모나드는 힘이라는 개념 덕분에 물질과 연관됩니다. 모나드는 힘의 표현을 통해 현상적인 물체들을 표상합니다.
하지만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역동성을 물질 자체의 속성으로 충분히 발전시키기보다는 형상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라이프니츠에게서 물질은 영혼이나 형상이 없는 채로 따로 존재하며 동질적인 연속체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물질은 현실 세계에서 모나드에 의해 분할됩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에게 물질 안의 분할 가능성은 물질적 심급보다는 이념적 심급의 우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갓상디와 라이프니츠에게서 발견되지 못했던 충분한 의미에서의 물질의 능동성을 제시한 철학자가 바로 베르그손입니다. 그는 형이상학적 실체에 의한 물질적 세계의 표상이 형상 없는 물질에 대한 이해 불가능성을 전제한다고 비판합니다. 베르그손은 물질을 원자로 환원될 수 있는 정적인 존재가 아닌 끊임없이 지속하는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베르그손에 따르면 인간이 갖는 표상적 의식은 운동하는 전체로서의 물질적 세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표상이란 인간의 의식이 물질 전체에 대한 잠재적 지각으로부터 현실적 지각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베르그손에게 물질의 실제성은 모든 종류의 물질적 요소와 작용의 총체에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가 물질에 대해 갖는 표상이란 물질로부터 우리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제거한 결과입니다. 원자론과 같은 기존의 과학적 접근은 우리의 감각들이 갖는 이질성 뒤에 동질적인 물질이 있다고 가정하고 물질에서 구체적인 질들을 벗겨냅니다. 하지만 베르그손은 살아있는 것인 한에서의 물질은 운동들의 연속체이며 우리의 지각에 의해 파악된 물질의 감성적 질들은 그것의 이질성과 더불어 지속 안에서 연속성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잠재적 물질 안에서 연속성과 이질성은 대립되지 않으며 모두 무한한 물질의 본질적인 속성을 이룹니다. 원자로는 살아있는 질들을 그것들이 의존하는 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불연속적인 단위 안에 고립시킴으로써 물질로부터 능동성과 잠재성을 빼앗아 간다고 베르그손은 비판했습니다. 베르그손에게 물질은 무기물과 유기물의 구분을 넘어선 하나의 나뉠 수 없는 전체로서의 흐름이며 공간의 관점이 아닌 지속의 관점에서 물질의 창조와 형상의 창조는 두 가지 다른 과정이 아닌 하나의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질의 형상에 의한 순간적인 개입은 물질의 절대적인 정지가 아니라 물질이 자신의 고유한 형상 과정과 연속되는 변형 과정 안으로 진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베르그손은 물질을 죽음에까지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물질로부터 지속과 생명을 박탈한 채 그것을 단순히 공간 안에 존재하는 사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정지해 있지 않은 순수하고 능동적인 물질 안에는 사물이 아닌 작용만이 존재합니다. 무한한 물질은 지속 안에서 모든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성과 더불어 자신의 고유한 능동성을 되찾는다고 베르그손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을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 보았던 전통적인 관념을 넘어 물질 안에 스스로 능동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던 세 철학자 갓상디, 라이프니츠, 그리고 베르그손의 흥미로운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능동적 물질이라는 개념을 탐구했지만 그들의 고민은 물질과 운동, 그리고 생명의 근원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 세 철학자들의 능동적 물질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다음 철학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